자, 이 정도로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멤브레인밖에 없고 나머지는 고도로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멤브레인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멤브레인만. 이것을 편심적혈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상적혈구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상적혈구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 임상하면서 빈혈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포이키로사이트 두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구상적혈구하고 편심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게 될 하인즈 소체 한 요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더하기 기생충 요 정도가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이상적 결구 또는 이상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패서고노믹한 또 진단에 기여하는 그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 항상 그 조사 부분을 어미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간인가요? 어미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구상적 결과하고 편심적혈구에 대해서는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상적혈구,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에서 잘 발생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구상적혈구가 일부, 소수 관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저인혈증인 경우인데요. 저인혈증. 혈중의 인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ATP 생성에 장애가 생기면서 적혈구가 많이 유약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상적 결과 관찰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산화 중독성 빈혈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편심적혈구에서 그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렇죠. 멤브레인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피크노사이트다 그랬죠. 근데 이 피크노사이트가 우리가 도말부분에서 볼 때는 구상적혈구하고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끔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아연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크노사이트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연 중독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빈혈이 심한 환자에서는 반드시 방사선 검사도 해서 혹시 위내에 아연을 함유한 이물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도말표본에서는 그때 편심적 혈구 하인즈바디 관찰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구상적 혈구처럼 보이는 세포들이 관찰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에서는 매우 드문데 사람에서는 이제 선천적으로 구상적 혈구증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 2005년에 골든 리트리버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구상적 혈구, 어떤 이제 적혈구 나름의 그런 해부학적인 그 미세 구조의 장애로 인해서 구상적 혈구가 많이 관찰되는 경우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엔지오패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DIC 같은 상황 또는 DIC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혈전이 생긴다고 해서 항상 DIC는 아니니까, 혈전이 생기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뭐, 사구체에 문제가 있거나, 골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구상적 결과, 뭐, 적은 수지만 관찰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편심적 혈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것은 편심적 혈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항상 이게 연습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공유해드린 사진에서 이렇게 그렇죠. 다른 세포보다 좀 더 염색이 좀 진하게 염색된 이런 세포들이 다 뭐냐면 농염적 혈구, 그렇죠. 진하다는 얘기는 이제 딥퀴리에서 세 번째 염색약을 좀 더 먹은 경우
농염 적혈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발로사이트 그러면 이제 결함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에서 약간 찌그러진. 그 다음에 일립토사이트 그러면 여기 타원 모양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 타원, 그렇죠? 완전 타원. 이 정도가 이제 결함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발로사이트나 일립토사이트가 관찰되는 경우는 뭐 나름 이게 이제 불치성 빈혈 중에 한 가지인데 골수에 이 파이브로시스가 있거나 그래서 골수 섬유증 또는 MDS 그래서 마일로 디스플라지아 골수 이형성이 있는 개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골수 섬유증 있는 환자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포이킬로사이트 이상 혈구들이 관찰될 수는 있는데 나름 특징적이다 한다면 뭐냐면 바로 이 엘립토사이트, 오발로사이트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조직 사진이긴 한데 좀 진하게 염색된 부분은 이제 골물질이죠. 그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이 섬유 조직입니다. 워낙 이렇게 섬유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섬유 조직이 이렇게 많으면 섬유 조직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골물질은 일종의 지지구조고 그 사이사이에 골수, 메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조혈에 관련된 세포들이 있어야 되는데 섬유 세포로 인해서 그 메로우 셀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참 심각한 거죠. 나름 난치성 빈혈인데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엘리토사이트가 관찰되는 질환은 선천적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잡종견에서 보된 경우가 있는데 뮤턴트 변이가 발생을 해서 일종의 이제 구조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몰리큘러 구조 중에 하나의 이제 비스펙트린이라는 적혈구 구조를 유지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전이가 생겨서 엘립토사이트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그러나 no relevant clinical signs 그러니까 특별한 임상 증상은 없고 이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이런 개에서 연구가 돼서 보고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상에서는 가끔씩 골수 섬유증 있는 환자에서 엘립토사이트 또는 오발로사이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세포들은 관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이킬로사이트 소개해드릴 것은 뭐냐면 바로 알라스카 말라뮤트 또는 미니어처 슈나우즈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구순적혈구라고 합니다. 구순적혈구 영어로는 스토마토사이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자미용 사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의 이제 말밥통 같은 느낌이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적혈구 안에 이 중심 창백 부위가 원형이 아니고 그렇죠. 구유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라스카 말라뮤트에서는 연골 이형성증이 있고 난쟁이증이 있는 어린 개들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보고가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게 보고는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지난 시간까지 합치면 다시 한번 에키노사이트 또는 크리네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토로사이트, 아칸토사이트, 그 다음에 익센트로사이트, 그 다음에 스페로사이트, 타겟셀, 엘립토사이트, 스토마토사이트 등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디퍼런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빈혈 환자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상적혈구라든지 편심적혈구, 그 다음에 하인즈 속체,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정도를 우리가 보통은 의미 있게 관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친근해 보이는데 등치는 크다고 그랬죠? 알라스카 말라뮤트, 허스키, 눈매가 그렇죠? 도시남자 같이 차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돗개에도 이렇게 검둥이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클루전 바디입니다. 적혈구 내부에는 헤모글로빈밖에 없죠. 그러나 뭔가 이상 구조물이 있을 때 그것을 적혈구 소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소체는 적혈구 내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적혈구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제 얼굴 사진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여러분들 인쇄물에는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CDV 인클루전 바디, CDV 캐나인 디스템퍼 바이러스 그렇죠? 개 홍역 환자에서 보면은 적혈구 내에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선홍색 또는 뭐 자주색 이런 색깔의 소체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홍역이 의심된다고 해서 도말병 보지 마시고 그냥 PCR 검사나 키트 검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혈구에서 사실은 이제 적혈뿐만 아니고 모든 혈구에서 혈수판 빼고 모든 혈구에서 인클루전 바디는 다 관찰이 된다면 보이기는 합니다. 색깔은 밝은 보라색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웰졸리 소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웰졸리 소체는 핵 잔여물이기 때문에 염색성이 좀 더 어둡습니다. 어둡고 어두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염색성으로는 쉽게 하웰졸리 소체하고 이 실리브 인클루전 바디는 이제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즈 바디, 하인즈 선생님께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인즈 바디, 처음에는 이제 하인즈 바디를 용혈성 빈혈에서는 늘 관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화 중독성 빈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양파나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에서 관찰된다. 그때 이제 아까 익센도로사이트, 그렇죠? 멤브레인만 남아있는 편심 적혈구하고 아울러서 이렇게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비슷한 염색성으로 돌출되는 게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몸체하고 겹쳐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산화중독성 빈혈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이 하인즈 소체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편심적혈구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맷 헤모글로빈 여러분들 뭐 글쎄 여러분들은 이산화탄소 중독도 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강릉에서 안타깝지만 우리 그 고등학교 시험 끝난 학생들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그죠 중독증으로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렇게 맷 헤모글로빈이 관찰될 수. 맷 헤모글로빈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완전히 산화돼 버려 가지고 적혈구가 이미 산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산소를 운반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죽은 피가 돼버리는 네,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산화 중독에서 관찰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하인즈 소체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 발생됩니다. 이게 적혈구에 비슷한 염색성 구조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돌출이 되는데 뭐 작아서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겹친 거예요. 겹친 건데 뭐냐면 이 부분에 보면 원형으로 염색이 안 된 부위가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인즈 소체하고 겹친 부분. 자, 이것이 이제 좀 선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넣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하인즈 소체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하인즈 소체고 여기 보면은 중심 창백 부위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염색이 안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 이런 것이 뭐냐면 하인즈 소체가 몸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도 관찰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뭐 쉽게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에서 이런 염색성은 이렇게 어둡게 염색되는 것은 하웰 졸리 소체입니다. 재생성 빈혈에서 핵 잔여물이 남는 거예요. 핵 잔여물. 자, 이 하인즈 소체를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염색이 뭐냐면 바로 NMB 염색입니다. NMB 염색 또는 레티큘로사이트 스테인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인즈 소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하게 염색이 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이제 한두 번 보면 또 알 수 있으니까 보통은 뭐 굳이 이렇게 NMB 염색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웰 졸리 소체, 글쎄요, 두 분이 처음에 발견을 했는지 핵 잔여물입니다. 성분은 DNA고요. 자, 뭐냐면은 적혈구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성숙한 적혈구는 막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핵이 있고 이것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막 뭉쳐진다고 그랬죠. 피크노시스가 됐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비장, 예, 이제 비장에서 이것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비장에서 제어가 된다. 비장에서 제어가 되는데 이 재생이 아주 활발한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렇죠? 약간 이제 흘리는 게 있는 거죠. 비장도 말하자면 비장 전체를 뭐 입에다 비유한다면 그렇죠. 너무 빨리 이게 제어가 되다 보니까 좀 흘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핵 잔여물인데 활발한 재생 빈혈에서 보통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비장을 제거한 환자들은 그죠 정상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중에서 빈크리스틴 약물을 또 투여하게 되면 이것이 또 비정상적으로 또 하웰 졸리 소체가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자, 이 환자 보시면 이 환자도 어때요, 그렇죠? 계혈액인데 중심 창벽 부위가 없고 진하게 염색된 이런 무슨 세포? 그죠? 예, 구상적 혈구가 거의 뭐 7, 80% 이상 관찰이 되는 그런 IMH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농염적 혈구도 구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거, 하웰 졸리 소체, 좀 어둡게 염색이 되죠. 그렇죠? 약간 블루 블랙으로 염색이 되는, 이런 것도 농염 적혈구입니다. 이런 거. 네. 하웰 졸리 소체가 여기 보면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웰 졸리 소체는 보통 한 개 관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염기 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웰 졸리 소체가 자잘한 것이 적혈구 전면에 점박이처럼 막 흩어져 있는 거, 이게 호염기 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성숙한 세포의 특징 RNA라고 그랬죠. RNA들이 적혈구 전면에 점처럼 남아있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을 호염기 반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적혈구 내부에 고르게 분산된다. 아까 하웰 졸리는 뭐라고 했어요? DNA죠, 그렇죠? 요거는 RNA 성분입니다. 보통은 반추류 재생성 빈혈에서 관찰되지만 요즘 보면은 고양이 개 혈액도말 표본에서도 가끔 관찰이 되더라고요. 가끔. 근데 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뭐 호염기 반점이 없으니까 재생 빈혈이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아시겠죠? 전면에 자잘한 점들이 찍혀 있고, 여기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은 하웰 졸리 소체. 그다음에 이런 게 뭐예요? 타입 3 에키노사이트. 그렇죠? 그다음에 요 피가 작고 중심 창백이 없는 거 스페로사이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어때요? 하인즈 소체를 담기도 했네요. 그렇죠? 하인즈 소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때요? 점박이들하고 하웰 졸리 소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점박이와 하웰 졸리 소체가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웰 졸리 소체 같은 것이 여러 개가 같이 뭉쳐 있습니다. 한쪽에.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파펜하이머 바디예요. 이것은 또 성분이 달라서 철분 성분입니다. 철분? 네. 그러니까 이제 철분은 적혈구 내에 그 헤모글로빈으로 엮여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 조열이 있는 경우 또는 재생이 너무 활발한 가운데는 또 이상 조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상 조열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철분이 과립 형태로 적혈구 내부에서 이렇게 일부에서 밀집되어서 관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호염기 반점. 보통은 재생성 빈혈에서 가끔 관찰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납중독, 여러분들이 아마 납중독, 글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납추 뭐 이런 거 그렇죠? 예전에는 요즘은 친환경 페인트 많이 쓰지만 예전의 페인트들은 그렇죠? 그 페인트 붓 씹고 뭐 이런 물들을 개들이 옆에 있다가 막 핥아 먹어. 아마 냄새가 좋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핥아 먹다 이렇게 납중독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재생빈혈도 아닌데 호염기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생빈혈도 아닌데 호염기 반점이 생길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옛날에는 또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뭐 거의 볼 일은 없어서,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펜하이머 바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하웰 졸리 소체 같은 건데 이게 여러 개가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 이런 것을 파펜하이머 바디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은 이제 하웰 졸리 소체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것을 파펜하이머 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펜하이머 바디는 성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이라고 그랬죠. 철. 네, 철이다. 뭐 재생이 활발하거나 이런 경우에 관찰될 수가 있고, 또 이상 조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재생이 활발한 경우는 용혈성 빈혈이 될 텐데 그 밖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경우죠. 뭐 납중독, 조열 장애, 골수 증식성 질환, 뭐 클로란 페니콜 처치 중독이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아연 중독에서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하여튼 성분은 철분이고 이렇게 적혈구 내 외곽에서 작은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좀 다르다. 자, 뭐 색상으로, 염색성으로도 어느 정도 좀 구별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분포되는 양태를 가지고서도 구분은 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자, 적혈구가 멤브레인밖에 구별이 안 되니까 NMB로 염색한 거 알겠죠? 거기에 있는 이런 소체들 하나,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하인즈 소체, 그렇죠? 그다음 점박이 호염기 반점, 역시 점박이 호염기 반점 하나 있으니까 하웰 졸리. 요거 일단은 뭐 호염기 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호염기 반. 요것도 역시 호염기 반점. 근데 요거 어때요? 밀집되어 있으니까 파펜하이머 소체, 요것도 파펜하이머 소체, 요거는 하웰 졸리 소체고, 요건 뭐냐면 프러시안 블루라는 염색을 한 거예요. 프러시안 블루. 철 염색을 하는 염색약 이름을 프러시안 블루 스테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철이
염색이 되면은 프러시안 블루로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철분 성분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러시안 블루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체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인즈 소체, 그 다음에 CDV 인클루전 바디, 호염기 반점, 하웰 졸리 소체, 파펜하이머 소체, 그 다음에, 그렇죠? 네.